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 3, 지수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 미션으로 우리가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듭제곱을 배웠죠? 그 다음에 3A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A의 세제곱과 3A가 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3A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A의 세제곱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먼저 3A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3A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죠? 3A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생님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 A를 두 번 더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씁니까? 2A라고 말하죠. A를 4번 더하면요. 뭐라고 씁니까? 4A라고 씁니다. 그죠? A를 10번 더하면 자, A를 몇 번 더한다고요? A를 10번 더하면요. 얘가 10번이라고 쳐봐요. 10번. 자, 수학은 장황하게 늘어 쓰는 것을 싫어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A를 10번 더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써요? 간결하게. 뭐라고 씁니까? 10A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간결한 표현으로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3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느껴집니까? A를 몇 번 더한 것, A를 3번 더한 것을 간결하게 쓴 표현이구나. 여러분에게 3A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와집니까? 3A는 어떻게 보면 수학의 발명품이에요. 장황하게 늘어 쓸 수 있는 덧셈을 장황하게 늘어 쓴 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수학적인 발명품 도구죠. 자, 그럼 같은 이유로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A의 세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A를 두 번을 곱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중1 때 배웠습니까? A를 A의 2제곱이라는 거듭제곱으로 배웠죠. A를 4번 곱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A를 4번 곱했다고 해서 A의 4제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A를 만약에 우리가 몇 번 곱한다고 하더라도 A를 10번 곱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번을 장황하게 늘어 쓰는 번거로운 표현 대신에 우리는 간결하게 수학에서 A의 몇 제곱이라고 씁니까? 10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 A의 10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장황한 것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했다. 맞습니까? 간결하게 표현해내고 하나의 수학적인 발명품이 되는 거예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자, A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바로 A를 몇 번, 3번 곱한 것을 간결하게 쓴 것이다 라고 간결하게 우리가 수학기호로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즉 우리는 앞으로는 3A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A를 몇 번, 3번 뭐 한 것, 더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를 몇 번, 3번 뭐 한 것, 곱한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를 10번 더했다고 하면 10A가 되는 거고 A를 10번 곱했다라고 하면 A의 10제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세요. 자, 3A라고 하는 것은 A를 3번 더한 것, A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를 3번 곱한 것으로 이제는 받아들이자.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의 의미에 맞게 다음 식을 우리가 전개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규칙성들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세제곱과 a의 4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은 선생님은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를 몇 번 곱한 것? 3번 곱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a의 4제곱이라는 것은 a를 몇 번 곱한 것? 4번 곱한 거잖아요. 자, 3번 곱한 것과 4번 곱한 것을 하니까 a를 몇 번 곱한 것이 됩니까? 그대로 복사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a를 몇 번 곱한 게 되겠어요? a를 얘가 3번, 얘가 4번 하니까 총 몇 번? 7번. 7번 곱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사실은 a를 3번 곱한 것과 a를 몇 번 곱한 것? 4번 곱한 것이 합해져서 몇 번 곱한 것이 되었어요? 3번과 4번이 더해진 거죠. 3과 4가 더해져서 a가 몇 번? a가 7번 곱해진 것으로 되었다. 자, 보입니까? 아, 그럼 우리가 규칙성을 살펴볼게요. a의 세제곱과 자, 거듭제곱 a의 세제곱이라는 거듭제곱과 a의 4제곱이 곱하기로 만났더니 결국에는 이 지수가 3번 곱한 것과 4번 곱한 것이 곱해졌으니까 7번 곱한 것이 되는 거죠. 즉 뭐가 뭐로 연결되는 게 보입니까? 지수의 곱셈이 지수값의 곱셈이 지수의 덧셈이 되는 게 보입니까? 그래서 7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다 바로 정리하면서 할까요? 아, 그래서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은 이 세제곱과 4제곱이 이 지수값이 곱하기로 만나면 이 각각의 지수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 더하기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3번 곱한 것과 4번 곱한 것을 곱했으니까 7번 곱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a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a를 몇 번 곱한 것? a를 5번 곱한 거예요. a를 5번 곱한 것에서 나누기 a를 2번 곱한 거예요. 자, 나눗셈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분자에 a가 몇 번 곱한 게 들어갈 수 있어요? 5번 곱한 게 들어갈 수가 있고 분모에 a가 2번 곱한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약분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5번에서 몇 번? 2번을 빼는 개념이 되는 것이 보입니까? 5번에서 2번을 빼는 개념이 되어서 분자에 뭐만 남았어요? a가 총 5개에서 2개를 빼서 몇 개가 남은 걸로 보입니까? 3개가 남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지수값들의 나눗셈은요. 각각의 지수들의 뭐와 같다? 뺄셈과 같구나. 각각의 지수들의 뺄셈과 같구나. 이렇게 돼서 5제곱과 2제곱을 나눗셈한 것은 5와 2를 뺄셈한 지수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자, 그렇죠. 그래서 A의 5제곱에서 빼기 2제곱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5제곱과 2제곱이 서로 서로 약분되어서 분자 분모로 약분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눗셈은 앞에 있는 큰 수에서 뒤에 있는 작은 수를 빼는 그 형태로 되고 5 빼기 2의 형태로 되고 그래서 뭐가 된다? 분자는 3, 세제곱이 남는 거라. 5번 곱한 것에서 2번 곱한 것을 약분했으니까 3번 곱한 것만 남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자, 다음 이번에는 빼는 것이 분모가 더 큰 값을 가져요. 2보다 5가 크잖아요. 그죠? 분모가 더 큰 값을 가져요. a의 2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인데 역시 분수꼴로 다시 표현하면 이번엔 분자에 2개가 있고 분모에 몇 개를 곱한 게 있어요? 5개를 곱한 게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 2가 있고 5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분자가 없어지고 분모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a의 몇 제곱? 세제곱 위에는 1만 남게 되겠네요. 이것도 다시 조금 더 쓰면은 여기서 뭐에서 5개에서 2개 뺀 것, 즉 3개가 남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절차를 천천히 따라가면 그래서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결론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결국에는 두 지수값의 나눗셈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분모가 분자보다 앞에 수보다 뒤에 수가 더 뭐 할 때, 클 때, 즉 분모의 개수가 더 많을 때 분모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개수가 5 빼기 2의 형태로 3개가 분모에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걸 다시 공식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일단은 뺄셈이다. 일단은 나눗셈이다. 그러니까 빼기가 이루어질 건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는 우리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분모에 남긴다. 그래서 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에 바로 뒤집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이것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A의 세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된다.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공식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때요? A를 2번 곱한 것을 3번 곱하라. 즉 A를 2번 곱한 것을 3번 곱하라.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가 있으면 이 지수들 다 뭐 한다라고 우리는 공식으로 배웠죠? 더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럼 2라는 지수가 다 뭐로 연결돼? 더하기로 연결되겠죠?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겠죠? 자, 같은 수를 3번 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배웠니? 2가 몇 번? 얘가 몇 번? 3번이잖아요.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배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A는 2 곱하기 3 해서 6이 된다. 그래서 결론을 지켜보면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2제곱과 괄호 밖에 있는 세제곱이 뭐 한 것처럼 보여요? 곱하기로 만난 것처럼 보이죠. 이 둘이 곱하기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뭐가 된다? 6이 되는 것처럼 보이네. 그래서 이 둘이 곱하기로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2와 3이 자, 거듭제곱일 때 A의 2제곱의 세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일 때는 곱하기로 연결된다. 괄호를 없애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A의 6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AB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B를 3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AB 곱하기 AB 곱하기 AB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해처 모의를 할 거예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해처 모의할 거예요. 즉 A끼리 뭉치고 그 다음에 B끼리 해처 모여 할 수 있죠. 우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고 뭉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곱하기 A를 남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 몰아서 B 곱하기 B로 뭉칠 수 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가 3개, 여기가 3개가 있으니까 A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어요.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을 봤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괄호를 중심으로 거듭제곱이 바깥에 있을 때 이렇게 분배돼서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되네요. 공식화 시킨다면. 그래서 괄호를 중심으로 거듭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간다.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제곱이. 그래서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의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죠. 자, 괄호 안에 이렇게 분수의 형태가 있고 바깥에 거듭제곱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때는 우리가 역시 또 볼게요. B분의 A를 4제곱이니까 B분의 A를 몇 번 곱한 거예요? 4번 곱한 거죠. B분의 A를 4번 곱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결합법칙에 의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서 뭉칠 수가 있죠. 즉 분자도 4개, 분모도 4개가 된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우리는 4번 곱한 것을 B의 4제곱이라고 쓰죠. A를 4번 곱한 것을 A 4제곱이라고 쓰잖아요. 결론을 봤더니 꼭 이게 괄호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분배되어 들어가는 형태처럼 보이네요. 자, 이렇게 공식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한 번 곱한 거니까 1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1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면서 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4제곱분의 A의 4제곱의 형태로 우리는 공식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자, 이런
두 지수값들의 곱셈은 지수의 덧셈으로 표현해서 공식화시킨다. 지수값의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으로 하는데 단 이 값이 크고 이 값이 작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앞에 값이 작고 뒤에 값이 클 때는 우리가 분모에 살아남으니까 분모에서 큰 값 빼기 작은 값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분모로 보내는 거예요. 역수를 취한다고 할 수도 있고 분모로 보낸다. 그죠? 뒤집어서 분모로 보낸다. 뒤집어서 뭐해서 이 둘을 순서를 바꿔서 분모로 보낸다. 분모로 보낸다. 순서 교환하여서 분모로 보낸다라고 우리가 공식화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자, 거듭제곱 바깥에 또 거듭제곱이 있죠.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사이에 괄호가 있어요. 이때는 괄호를 없애면서 둘을 뭐하기로? 곱하기로 바꿔준다. 왜냐하면 A를 2번 곱한 것을 3번 반복하니까 결국엔 A를 6번 곱한 게 되겠죠. 2 곱하기 3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AB를 3번 곱했다는 것은 A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B를 3번 곱한 거니까 결국 A도 3번, B도 3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중심으로 분배되어 들어가는 형태로 공식화를 시키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분모와 분수의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벗기고 얘네들이 분배되어 들어가서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법칙 5가지의 지수법칙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관찰하고 공식화시키는 것까지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된 것들을 보면서 정리하고 관련된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